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은퇴자금 투자, 치킨점 개업보다 리츠가 좋다라는 재밌는 제목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. 주로 안정적인 배당이 기대되는 리츠에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. 이건 굉장히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주요 PB님들이 추천하시는 걸 보면은 지역으로는 미국이 좋고요. 미국을 추천하는 이유는 달러도 보유할 수가 있고 자산도 다양하고요. 250개가 넘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매월 또는 분기 배당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데이터 센터, 물류센터, 통신 인프라 리츠가 유망하다고 꼽습니다. 물론 지금은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. 만약에 성장성이 높은 게 쉬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? 앞으로 금리가 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죠.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성장주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? 백신이 개발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가 계속 갈 수 있을까요? 상대적으로 얘들보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오프라인 쪽에 리테일이라고 불렸던 정말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리츠들이 가격이 펄쩍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츠가 마치 주식 투자와 사실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무조건 성장주에만 포커스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만 보시는 거는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윤승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 등을 담는 리츠를 좋게 본다고 하고 있죠. 그 이유는 리테일은 지금 임대료를 막 연체하고 그렇잖아요. 장사가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.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가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로 온라인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익이 늘어나니까 임대료 떼일 일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소개드리고 있는 이퀴닉스라든가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, 사이러스원, 코어사이드 리얼티, 물류리츠로 예전에도 방송을 말씀드렸는데 프롤로지스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그럼 지금 매력적이냐라고 봤을 때 배당이 일반 리츠치고는 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. 주로 어느 수준이냐면 이거 구글에서 쉽게 쳐보실 수 있어요. 앞에 이 에퀴닉스 같은 경우 EQIX하고 디비던드 배당이라고 딱 구글에 치시면은 바로 딱 뜹니다. 1.41이라고 뜨죠. 1.41이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뭐 신한알파리츠나 이리츠 코프랩 같은 K리츠보다는 굉장히 배당이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0.25라는 거를 감안해 보시면은 그래도 성장형 리츠치고는 높구나라는 거를 볼 수는 있습니다.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2.98이니까 배당이 좀 높은 편이고요. 그다음에 사이러스원 같은 경우가 2.8% 얘도 좀 높은 편이네요. 프롤로지스 같은 경우는 2.3% 정도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준금리랑 대비했을 때 배당 매력은 여전히 높다. 성장형 그 리츠인데 배당이 상대적으로 일반 리츠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게 인상적이라는 겁니다. 달러로 받을 수도 있고. 근데 문제는 이거 우리 달러로 받으셨는데 원화로 환산했더니 원화 강세면 어떻게 돼요? 그때는 또 환차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가급적 분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. 분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? 펀드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 글로벌 리츠라고 하는 펀드들을 잘 뜯어보시면은 국가별로 일단 분산이 돼 있죠. 미국만 투자하지 않습니다. 미국도 한 50% 들어가 있고요. 나머지 국가들도 고루 담습니다. 여기에는 지금 홍콩 시위 사태부터 해서 눌려있는 홍콩도 일부 들어있을 수 있고 코로나로 고생하는 영국도 들어있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나게 됐으니 어떻게 될까요? 다시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섹터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형 리츠로 분류되는 물류창고 같은 산업 리츠,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나 그 셀타워 같은 특수 리츠들로 분류되는 것들을 합쳐봐도 한 30%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경기가 좋아졌을 때 코로나가 끝나면 반등하는 게 리테일 리츠 상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것도 한 10% 정도 들어있습니다.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. 그리고 보유 내역을 보시더라도 프롤로지스 같은 물류창고 리츠, 웰타워 또는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이런 등등 했을 때 하나같이 앞서 보셨던 그, 그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해드리는 성장형 리츠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자산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펀드에 투자하는 리츠들의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이 얼마 나오니라고 보니까 4.5% 정도 나온답니다. 나쁘지 않죠?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. 물론 여기에서 뭘 떼야 됩니까? 펀드에 운용하는 수수료, 보수 등을 차감할 겁니다. 차감하면 대략적으로 이거보다는 수익률이 좀 낮을 거예요. 예를 들어 한 2% 뗀다 그러면 한 2.5% 정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또 가격적인 차익의 기대감, 그 다음에 성장형이 좀 절대 가치형 리츠들, 눌려있던 리츠들이 올라오면서 가격적인 부분도 방어를 될 수 있다라는
걸 감안을 해보면 저는 가급적 분산하는 게 좋다.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거는 너무 개별 종목 리츠를 좀 브로커리지 하는 그런 용도의 기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급적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리는 입장입니다. 네, 오늘은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.